경제진흥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척야산 문화수목원 조성 정비, 신규 시책 한 건과 산림 연접,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 수목 제거 사업 등 총 16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1페이지에 척야산 문화수목원 조성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8,1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척야산 문화수목원의 주차 공간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수목원 내에 노후화된 시설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산림 연접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 장소는 법령에서 정하는 산림과 산림에 연접된 생활권, 주택지 등 주변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접수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고요. 군비 2억 원을 들여서 산림사업 법인의 도급 계약을 통해서 피해 우려 수목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숲가꾸기 페트롤 5분, 바이오매스 수집단 100분 해서 총 105명을 갖고 운영하고요. 국비 8천만 원을 포함해서 19억 5,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청정 인산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양삼 자립기반 조성 78헥타에 5,900만 원, 생산장비 지원에 2천만 원, 산양삼 상품화 지원 사업 포장재 4종에 3,900만 원, 산나물 축제 행사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우수 임산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에 3천만 원, 포장재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산불 재난 예방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16명으로 진화자원 최대 활용을 통해서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110명으로 운영해서 감시자원을 최대 활용을 해서 산불의 원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내면 율전리 산 188-2번지 외 113개소의 사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6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외관 점검 100개소, 정밀 점검 5개소, 산지 사방 사업 1개소를 국비 12억 9,900만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18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소구역 모두배기 6,676번, 수종전환 벌채에 110헥타, 예방나무 주사에 10헥타, 일반 병해충 방제에 346헥타 등 국비 9억 7,300만 원을 포함한 14억 2,900만 원을 통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남산 산림공원과 산림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남산 산림공원과 산림욕장 유지 보수로 군비 6억 500만 원을 들여서 남산 산림공원과 산림욕장을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구산막을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휴양림 시설 유지 보수에 3,700만 원,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 용역에 군비 2,200만 원,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 풋살장 정비 사업에 군비 1,100만 원, 수도시설 토사방지 석축공사 설치공사에 1,900만 원, 매점 환경 개선 공사에 군비 8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공작산 생태숲 관리 운영입니다. 군비 3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생태숲 시설물 환경정비 보수원을
9명 배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 수목 보완 식재를 군비 2,2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숲 시설물 유지 보수에 군비 3천만 원, 산림 휴양 시설인 출렁다리 정기 안전 점검에 1,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2028년도까지 5년간 381억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변공원은 작년 11월에서 12월 감정 평가를 완료했고 2026년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2027년 상반기 내로 착공을 하고 준공은 2028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읍면 마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별 마을 권역의 미활용 유유지 토지를 활용을 해서 읍면별 7개소에 대한 정자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공원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도시공원관리원 운영의 28개소에 5억 8,900만 원, 도시공원시설 보완에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집중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무궁화 수목원 관리 운영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의 군비 8억 5,800만 원을 들여서 공무직 4분, 기간제 근로자 11분을 배치를 해서 무궁화 수목원 내 시설물과 식물 관리, 환경 정비, 수목원 해설, 체험교사, 환경 정비, 재배 시설 관리, 수목원 안내원을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무궁화 양묘장과 식재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양묘장은 6억 8,400만 원을 들여서 무궁화 약 2만 봉과 무궁화 분화 분재 관리 185개, 이곳에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분 13분 등 총 14명을 배치를 해서 무궁화 양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끝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7년 7년간 영기미명 개운리 산 5-2번지 숲속의 놀이터 내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데 내용으로는 목공체험실, 로비 전시관과 목재 어린이 놀이터, 관리 사무실을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도비 44억 7,200만 원이 포함된 87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6월 달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고 동년도 8월에 전시 및 체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이 시설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분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경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류 제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말에는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 관리 체계의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303쪽이고요. 공공산림 가꾸기 산업운영. 여기 보면은 2024년부터 산림청 바이오맵 수집단 국비 제외됐잖아요. 네. 이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일방적인 건가요? 거기 저희가 이제 설명을. 산림청에서 그 예산을 못 따오다 보니까 네. 집중하는 데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데 또 경북 지방에 삽불이 나다 보니까 올해는 그 사업이 또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줄었다고요? 예, 다른 사업비가 아, 그쪽에 이제 투자하고 그러냐 그래서 산림청이 총괄 예산이 적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비는 국비가 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지원 제외됐는데 예. 여기 보면 19억 5,600만 원 정도는 지금 국비가 80 되는 거 아니에요? 8천만 원. 아, 8천만 원. 예. 아, 그것밖에 안 된다. 예, 예. 아이고야. 있습니다.
그 304쪽이고요. 청정 인산물 소독 등 대사업이고요. 여기 보면은 산양삼 상품화 지원에 그러면은 3,900만 원인가요? 포장재 지원 4종에서 3,900. 네. 예, 3,900만 원 맞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이게 홍천에 있는 산양삼이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인증제 홍천에 그게 있는 이제 산양삼. 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네. 그 토양하고 네. 그 출하하기 전에 네.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평창 쪽에서는 그 산양삼을 한 5만 본을 1년에 캐잖아요. 그 1년에 캐게 되면 5만 본을 다 일일이 다 사진을 다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평창군에서도 인증을 해줘서 여기 평창군에서 생산된 산양삼이라는 걸 인증을 해서 이렇게 제 가격을 받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홍천군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인터넷 판매되는 게 한 70%가 그냥 막이라고 하는 좀 죄송합니다만 이 불법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홍천군에서도 먼저 이런 산양삼 특구가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뭐 벤치마킹을 하던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이 산양삼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제 가격을 받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08쪽이고요. 산림병해충 방제. 여기 예찰단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이분들만 가능한가요? 인원이? 이분들은 이제 상시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이제 나가서 산을 다니시면서 이제 어디 뭐 죽은 나무가 있다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료 채취까지 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차 두 대를 가지고 인력으로 차만 된 게 아니라 이 드론 같은 걸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직접 들어가진 않나요? 예, 그렇게는 안 하네. 드론을 확인하더라도 현장에서 네. 시료 채취를 해야 당연히 되기 그렇게 때문에 되겠죠. 꼭 들어가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산등성이 같은 데 올라가고 이제 멀리 보이니까 음. 그럼 또 직접 찾아가시니까 아유, 뭐 건동계 드론도 필요하지만은 네네. 이분들이 드론 자격증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취득하게 해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 그건 뭐, 그래야 예. 될 것 같고 지금 재선충이 어디까지 갔어요? 최대 최대 지금 방어지가 저희가 이제 서석 내면을 최대 방어지를 삼고요. 저희가 네. 지금 하는 거는 두촌, 내촌, 영기면 쪽에서 방어를 하고 잡니다. 가끔씩 그 이상에서도 한 대씩 두 대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촌까지는 막혀 있나요? 저항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선단지라 해서 거기서 이제 선우가 음. 그 뒤쪽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음. 가끔씩 한두 대씩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아유, 예. 하여튼 진짜 어려운 청정 지역은 내면하고 서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거기까지 뚫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310쪽이고요. 가리단 휴양림에 대한 관리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숲속의 개보수 공사까지는 있는데 2020년 지방 이양 이건 뭐예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 벌었다는. 그렇죠. 건데, 예, 예. 이게 이제 홍천군의 가리산 휴양림이 꽤나 많은 인기가 있거든요. 예. 예, 여기 오면 예약하기도 되게 쉽지 않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축하거나 저 사업을 확대할 그런 예정은 없으세요? 지금 몇 동이나 있으세요 여기? 총 지금 부산막, 신산막 해서 대략 몇 동 정도 있으세요? 산막이? 예? 그 나중에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산림조합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관계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천에 되게 큰 그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수도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거는 좀 약간 좀 곤란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이고요. 공원시설 관리 운영. 뭐 굉장히 단순한 건데 공원 시설은 참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찾는 분들도 대단히 많은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다 보면은 거기 정자라든지 벤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대부분 이제 목재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도색 자체가 다 일어나기도 하고 또 조금만 이제 도색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한 2, 3년 더 쓸 수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방치가 되다 보면 특히 벤치 같은 경우는 그 한번 도색하면 그게 한 4, 5년, 3년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좀 크게 해서 그걸 좀
그 카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노출돼 버리니까 비막거리니까 거의 뭐 앉지 못할 정도 된 부분도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공원 관리 내에서 이 공원 관리인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나요? 혹시나? 저희가 이제 응급해서 급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페인트 종류 사줘갖고 급한 건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건 그분들이 못하고 아,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 부분 그때 급한 것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분들이 거기서 정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주게 해드리고 또 아니면은 이런 목재로 되는 정자나 벤치 같은 경우는 한번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서 한번 공사를 한번 사업을 주시면 어떻겠나. 그게 되면 최소 이게 이거 낭비되는 예산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네, 나기 의원님. 예, 나경입니다. 청계산 문화수목원 요거는 주차장만 하는 거예요, 우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만? 예, 예. 그러면 몇 대 정도 될 수 있어요? 참여 수가. 저희가 이제 네. 아직은 이게 네. 이제 주차장 지금 그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하천이 옆으로 소하천이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 하천 구역을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갖고 이 하천을 저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지 네. 정확히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하천 구역을 어느 정도 제외를 시켜야 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도로 건너편 토지를 사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도로 싸고? 건너편에 먼저 코스모스 심었던 데를 저희가 네. 이제 그것도 기부 체납 받은 토지입니다. 아, 거기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이제 차후에는 네. 거기다 관리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네, 네. 편의시설 그쪽에다 하면은 네. 가장 좋다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그 저기 기간제 근로자를 4분을 뽑아갖고서는 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척야산 문화수목원이라고 명칭은 붙였지만은 네. 이게 휴양림도 아니고 네. 수목원도 아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용역비를 투입을 해 작년에 용역비를 조금 써가지고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무슨 시설이 가장 맞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게 이제 저기 작년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산림욕장이 가장 적합하다. 지금 건들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산림욕장에 대한 그 전체적인 실체 설계 그 있는 대로 해서 조금 더 네. 보완하고 설계를 해갖고 도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뭐 참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혹시? 아직 마을 현재로서는 저희가 네. 이제 가장 급한 게 네. 그 시설로 제대로 된 시설로 다 승인받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네. 승인을부터 받아야지 그다음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마을의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변 공원 조성 이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뭐 이거 더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그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들이 굵직굵직한 게 홍천읍에 쓰여지게 되는데 올해 200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올해 당초 계획이 네. 200억을 이제 토지 매입으로다가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당초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서 올 초까지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지금 얼마 전에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주들한테 보내드리고 그 보상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보상협의 요청을 보내드린 분이 이제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한 16분 정도 계셨었고 네. 그분들이 전체 그 금액으로 보면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20억을 세웠었고 2025년도에 5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금 설계 중인데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한 60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정도 더 세우면 지금 당장 그 보상 협의 들어오신 분들 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갖고 2회 추경에도 예산을 더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명이고 또 남아 있는 그 지주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5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청 그 협의 요청 보낸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 계속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가 생겼잖아요. 우리 철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이제 먼저 지난해처럼 이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토지 보상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그 토지주들은 아직까지 뭐 보상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 제기를 안 하지만 침묵하고 이런 게 더 문제잖아요. 침묵.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저희가 네, 이제 그 네. 토지 보상을 할 때 네. 토지주들한테 단지 연락을 해갖고 이제 참관을 하시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거기에다 불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녹지 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면적을 본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팔고 그러고 싶어서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상을 아니라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걸림돌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0%다 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맨 마지막에 가서 한두 분은 물론 그 금액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협의를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설 결정이 된 거래요. 그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중터 가서 토지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 5년 이상은 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이제 이게 저희가 내년까지 해갖고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수용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용도 일부 뭐 어느 정도 그 뭐 한 80% 이상 뭐 90%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돼야 아까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네. 거의 뭐 한 8, 90%는 보상이 지금도 뭐 계속 이제 찾아오고 계시니까 빨리 해달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평당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보상 가격이? 80에 80에서부터 한 150, 180까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달라질 저기 것 이제 이 갈망록 쪽하고 네. 그 검릴 쪽은 네. 이 갈망록 쪽은 지금 도시 계획이 네. 지정이 돼 갖고 뭐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수변공원 쪽은 지금 녹지입니다. 녹지다 보니까 값이 아무래도 그리고 농경지로 다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쪽 지금 갈마공리 쪽이 거의 이제 개발이 다 돼야지만은 그쪽으로 나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그나마 가장 싸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공원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그 꽃매공원이 토리숲 공원이 좁다래잖아요. 무슨 뭐 보통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럴 때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넓은 광장을 가지고 주차장도 그 옆에 이제 시설 결정이 돼 있으니까 주차 문제는 같이 해결해서 웬만한 좀 공연이라든지 축제 행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그 광장을 가지고 있는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 500억 이상 투입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웬 저희가 이제 이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면서 네. 갈마공리 쪽에다가 녹지뷰를 맞춰서 갈마공리에도 네. 소공원을 군데군데 넣었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수변공원을 하냐고 거기다 녹지뷰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녹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갈마공리 쪽에 그만한 녹지뷰를 곳곳에 또 집어넣어갖고 공원 시설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돈이 더 들어가고 사실은 그러면서 뭐 그 일부 아파트 사이라든지 뭐 사시는 분들은 내 집 앞에 조그만 소공원이 있으니까 편하시겠지만은 그런 큰 공원이 없다 보니까 홍천군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큰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엄청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 있잖아요. 큰 행사할 때는 운동장. 예, 운동장도 종합운동장 있지만 이제 있잖아요. 거긴 뭐 주차장 같은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억 이상을 투입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것은 말씀드린 대로 네. 공원 공원이 그러니까 있어야 공원이라고 되는데,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이라고 하면 주거 지역 가까이에 누구나 평소에도 매일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야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맨 외곽에다 갖다 끝에다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어려움이 뻔하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그쪽에 네. 그 갈마공리 쪽에 계신 분들은 타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일부러 강변도로도 산책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가 네. 절대 갈마공리 있는 주민들한테는 절대 먼 곳이 아니라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500억 이상을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고기 주민들만이 아니고 지금 네. 연봉이고 뭐 이런데 다 공원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 필요한 공원들이.
고온 형태를 여쭤보는 이유가 거기에 뭐 운동시설 아니면 뭐 이 저 연봉체육공원처럼 뭐 그런 한 운동장도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 공원만 있는 건지 그런 건 아니면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행사장만을 이용한 저 유한 그런 공간인지를 여쭤보는 예, 거예요. 공원입니다. 시설 결정이 공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예산은 충분히 있어요. 저희도 이제 계속 예. 뭐 예산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예산이 넉넉하지는 네. 않지만은 어차피 이게 시설 결정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뭐 중단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척예산 문화수목원 같은데 뭐 한 3억 뭐 이렇게 쓰는 게 참 어렵게 쓰는데 여기 시내는 500억 뭐 몇백억씩 이렇게 쉽게 너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한데요, 과장님.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다 이렇게 시설 결정을 안 해놨으면 지금 네. 갈목리에다가 그 소공원을 시설 결정을 제가 봤을 때 연봉도 10개 이상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개 정도 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라면은 여기 하는 금액보다 더 들어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더라도요, 과장님. 사실 그 갈목리 신도시 이제 이렇게 새로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군데군데 한 블록씩 비워줬어야 돼요, 공원으로. 그랬으면 지금 상당히 안 됐다 보니까 시설 결정을 미리 해놔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돌이키기는. 그 주거 저 집단 주거 시설이 늘어나면서 가까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게 한쪽 이제 멀리 갖다가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 걱정도 되고 참 그렇습니다. 예. 예산 걱정 저희도 많이 하고 예. 답변 고맙습니다. 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 예, 용준순 의원님.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이 수변공원 관련돼서 우리가 그 공유재산 취득안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 그때는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저희가 이제 이게 공유재산 그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안 왜 받았나요?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건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거든요. 시설 결정이 된 것은 예,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공유재산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건. 그래서 그게 그 뭐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뭐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그다음 녹지공간, 뭐 하천, 뭐 유수지 뭐 이렇게 갖고 그 아주 딱 제외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결정을 받아서 할 때는 근데 기존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3억 8천 정도, 네? 380억 정도 참. 380억이요? 381억. 100억 이상이 늘었네요? 여기 이제 토지 매입비가 좀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그 공시지가 한 3배 뭐 이렇게 했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네, 시설 결정 시에는 의회 뭐 의견이나 아니, 승인 시설 없이도 결정할 땐 저 도시과에서 그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만 됐는데 예. 의회의 의견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공유재산 네, 관리 승인이나 예, 의회 대상이 승인 아니- 없이? 예. 이거는 그러면 도 재정 투자 심의도 안 받아요? 저희가 투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언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 이건 자체 심사를 해갖고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제가 도 재정 투자 심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투자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도 재정 투자 심사도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서요. 자체 자체 심사 대상. 심사 대상인 예, 거예요? 예. 23년도에요? 예.
예,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 도로, 공원, 광장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고 또 도 재정 투자 심의도 받을 필요 없고 물론 뭐 국민유산 취득 승인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건 제외 대상입니다. 예, 그 자체 심사 대상으로 인해서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심의는 이게 이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뭐 의회 보고하고 뭐 예산 세우려다 보면 다 보고는 하죠, 당연히. 예. 예. 그 어쨌든 도 재정 투자 심의도 필요 없다는 이거 말씀이시잖아요. 대상이 아니니까 저기 자체 심의 예. 대상이니까. 예, 의회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도 필요 없고. 예, 그것도 이제 제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난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제외 대상이 예. 도로 어떤 관련법인가요,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예. 국계법이라 그러죠. 예. 예, 거기서 그래서 그 몇 조 몇 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게 그 정확히 모르는데 그 기반 시설은 이제 제외된다고 나오는데 그 기반 시설이라는 게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등 교통 시설, 그다음에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 시설, 그다음에 하천, 유수지, 방화 시설 등 방제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기반 시설로 해서. 공원까지도 그러면 뭐 예. 언제든지 시설 결정을 예, 받으면, 예. 도 재정 투자 심의도 없이 가능하게 되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자, 이게 전체 면적이 85,871제곱미터잖아요. 예, 그죠. 예, 토지주는 전체 51, 예, 51명. 예, 51명 되고 그 중에서 현재 16명 정도는 그 토지 매각의 의사가 있다. 적극적인 예, 의사를 그건 이제 저희 표현하신다는 예, 말씀이시고. 오전까지 받은 거고요. 오후에는 제가 몇 명 더 들어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평당 감정평가액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수준이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건 이제 그 길 옆에 있냐 뭐 맹지냐 그런 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럼 토지주가 전체 51명 중에 절반 그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매각을 반대한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는. 아니 저희가 매각을 저희가 이제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주민 설명회는 몇 번 하셨어요? 주민 설명회 따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면 토지주들이 어떻게 알고? 아니 저희가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하기 전에 그 이게 이제 토지주들이 감정 평가사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도 한 분을 추천을 하고 구에서도 한 분을 추천해서 세 아니, 감정 평가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여기 수변공원이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저희가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문서를 다 보냈고요. 요번에 그 감정 평가하기 전에도 문서를 다 보냈었습니다. 아, 지역주 토지주들에 대한 설명회는 따로 가진 적은 없으시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설 결정하면서 토지주들한테 문서로만 발송한 거예요. 공랑 공고를 다 시키고 문서를 예. 다 보내니까요. 공랑 공고에도 예, 그래서 문서를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주들 문서를 알지도 보내- 못하고. 예, 문서를 보내니까요. 문서 발송을 예, 통해서 예, 예, 예. 문서를 받고서 감정 평가액이 괜찮다 싶은 분들은 매각 의사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냥 저희가 3일 됐는데 그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주민 설명회는 한두 차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저희가 이제 그 공원이 어느 정도 윤곽이 갖춰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뭐 농사는 언제부터 지시면 안 되고 뭐 이러는 건 한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좀 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보장돼 가는 거 봐가면서 자, 그러면 51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셔요? 아니 없죠. 이건 저희가 시설 결정할 때도 이렇게 그 반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감정가에 조금 뭐 그게 있으시다라면 1년이 지나면 감정평가 대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설 결정을 할 때도 반대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현을 못 하신 거 아닐까요? 글쎄 그때 뭐 한 10년 전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그게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언제 하신 건데요? 2016년도에 됐습니다. 아유,
그 사이에 토지도 변경된 분들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가 매각 의사를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행정에서는. 저희는 반대를 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과장님, 예, 우리가 그 뭐 농어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공공 건축을 신축을 할 경우에도 토지주가 반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토지주가 반대를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셔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3분의 1이 반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분은 저희도 이제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갖고서는 저희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토지 수용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의 사태 여러 가지 그 변화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그렇게 뭐 그래서 반대를 3분의 1 하시는 정도가 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뭐 한두 분이건 두세 분이고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마지막에는 토지 수용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대로. 공매로 그냥 강제 수용 들어가요? 예, 저희는 그 수용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도로 같은 거 뭐 노선을 변경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강제 사안이 수용이라는 것은 몇 프로까지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가 한 80%인가 70%, 60%인가 70%인가 정도까지만 보장이 되면은 예. 그 이후에는 30%에 30%. 예. 그게 인원수의 면적이에요.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의 면적에 대해서 예. 매입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강제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에요? 과장님은 상당히 그래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답변하시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중간에 저기 10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서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여기서 또 하다 보면 이 시설 결정을 하는 거를 20년이 지나면 장기 밀집형 시설로 해서 또 못하는 사업이 그러죠,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주들에서 제안을 계속 걸어왔는데 그리고 지금 또 매입 의사를 밝혀서 빨리 매입을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에 와서는 뒤집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집는 게 아니라 토지 수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그래서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 난관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어렵더라도 2016년도에 시설 결정을 했는데 예. 의회 의원님들은 지난해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시설 결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예. 사업 추진을 안 하다가 2023년도에 와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때부터 다시 재사업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17년, 18년까지 사업 추진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사업 추진이 된 겁니다. 예산이 너무 이제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예, 의원님도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저희도 가능하면 좀 잘 끝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그 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갈마공리 도시계획 지역에 있어서 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원을 조성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거를 만약에 예. 이거를 해지를 하려면은 그 갈망록 쪽에다가 그만한 면적을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해갖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 그 거예요. 녹지 비율은 도시 계획을 하면 녹지 비율이 예. 어느 정도 이상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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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으로 그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갈마공리는 녹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제가 그건 도시 계획을 하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야지 군에서 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해서 공원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지 그러니까- 비율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도시 계획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을 안 하면 못하면 녹지 비율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갈마공리에는 기존의 녹지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시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도로 비율, 녹지 비율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정확히 굳이 여기 녹지 비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틀린 답변이겠네요. 아니 그 녹지 비율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확히 제가 몇 프로 기존의 녹지 비율에 대한 비율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통해서 공원 조성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갈마공리에는 녹지 비율을 충족을 못한다는 뜻으로 저희는 그렇죠. 지금 듣거든요. 갈마공園공원이 하나도 시설 결정 해놓은 게 없으니까요. 저희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도시과에서 자료 정확하게 받아다가 좀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갈마공리 전체적으로 녹지 비율이 예, 얼마나 예, 되는지, 예. 녹지 구역은 어디쯤에 있는지, 예, 그걸 모자르기 때문에 꼭 이 군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이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것을 좀 여쭤보려고 드린 질문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수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수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